바다의 지정학. 바다가 뒤집힐 때 역사는 다시 쓰인다. 눈을 감으면 바다가 출렁인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심연의 곡선, 그 위를 스치는 바람, 검푸른 파도가 일으키는 끝없는 리듬, 그 아래로 잠겨있는 시간의 파편들. 바다는 언제나 인간의 상상력 너머에 있었고 동시에 모든 문명의 시작과 끝을 품고 있었다. 그 푸른 심연 위로 무수한 선단이 떠올랐다가 사라졌고 대륙과 대륙, 섬과 섬, 인간과 신화, 피와 황금, 폭력과 예술이 얽혀들었다. 바다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정학적 존재 그 자체였다. 바다의 지정학은 그 거대한 서사를 따라가며 바다가 어떻게 세상을 만들고 부수고 다시 일으켰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지 그 경륜의 중심으로 독자를 끌어들인다. 태초에 인류가 바다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과 경이, 생존의 본능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최초의 뗏목이 강 어귀에서 바다로 나아갔을 때 파도는 경계였고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이었다. 신화는 언제나 바다에서 시작했다. 바다의 괴수와 폭풍, 신의 분노와 축복이 뒤섞인 세계에서 인간은 생존과 이동, 교역과 침략, 모든 것을 걸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 누군가는 포로가 되었고 누군가는 왕이 되었다. 어부와 해적, 상인과 군인, 모험가와 노예, 모두 바다가 빚은 존재들이다. 지중해의 작은 항구에서 페니키아인들은 별자리를 따라 노를 저었고 이집트의 왕들은 나일 강을 따라 바다로 나아갔다. 아테네는 바다의 힘으로 제국이 되었고 로마는 마레 노스트루무리의 바다라는 이름으로 지중해를 장악했다. 하지만 어느 제국도 바다를 완전히 소유한 적은 없다. 바다는 오직 잠시 빌려줄 뿐, 곧 그 소유권을 뒤집어 엎는다. 카르타고의 함선이 지중해를 누비던 날 로마의 군단은 아직 육지에 박혀 있었다. 하지만 바다는 항상 변덕스럽다. 한 번의 해전, 한 번의 기습, 혹은 예상치 못한 폭풍이 제국의 운명을 뒤집는다. 바이킹의 드라카르가 북해를 해집을 때 유럽의 농부들은 바다 저편에서 온 이방인의 도끼와 불길을 두려워했다. 중국은 정화함대라는 인류사 최대의 선단을 인도양과 동아프리카에 보냈지만 정치적 의지의 단절과 내륙 중심의 권력 투쟁에 가로막혀 해양제국이 되는 것을 스스로 거부했다. 일본 역시 태평양의 광막함과 육지에서 오는 위협 사이에서 300년 동안 바다의 문을 걸어 잠갔다. 반면 영국은 채널의 얕은 바다를 건너 유럽 대륙의 힘을 비껴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을 건설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만들었다. 이 작은 섬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한 바다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이면에는 바다의 지정학이라는 역사의 냉혹한 규칙이 숨어 있다. 대항해 시대, 유럽인들은 지도에도 없는 신대륙과 신천지를 찾아 바다로 나갔다. 포르투갈은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으로 진입했고 스페인은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의 금과 은을 쓸어 담았다. 마젤란은 죽음의 항해 끝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고 그의 선원들은 인류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돌았다. 네덜란드는 동인도에사라는 초국적 해양 기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향신료 무역을 독점했고 영국은 해군과 무역, 해적과 전쟁, 과학과 기술을 모두 결합해 바다를 지배했다. 바다는 상품과 사람, 군대와 신념, 전염병과 혁신, 그리고 피의 강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관문이었다. 바다에서 노예무역이 태어났고 바다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바다 없는 세계는 상상조차 불가능하다. 산업혁명은 바다의 시간을 바꾸었다. 증기선은 무역과 전쟁의 속도를 혁명적으로 바꿨고 해적 케이블은 대륙과 대륙을 바다 밑에서 연결했다.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는 육지의 지도를 바꾼 것 이상으로 바다의 흐름 자체를 바꾸었다. 석유와 가스, 그리고 희토류 자원은 다시 한번 바다를 패권의 심장으로 만들었고 국제해양법이라는 새로운 질서가 등장했다. 이제 바다는 더 이상 미지의 공간이 아니었다.
지도 위에 촘촘히 그어진 해상 교역로와 초크포인트, 이곳을 지키는 군함과 해적,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해상 네트워크는 지구촌의 혈관처럼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 20세기 바다는 두 번의 세계대전의 무대가 되었다. 대서양의 유보트 전쟁, 태평양의 미드웨이 해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잠수함과 항공모함, 그리고 블로케이드 바다가 곧 전쟁이었고 전쟁이 곧 바다였다. 냉전시대 바다는 핵잠수함과 전략적 억제의 무대가 되었고 바다 위에서 스파이와 정보전이 오갔다. 바다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벽이 아니라 대립과 경쟁의 최전선이었다. 오늘날 바다는 물류의 심장이다. 전 세계 90%가 넘는 무역이 해상으로 이동하며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LNG선, 유조선이 바다 위를 끊임없이 오간다. 말라카 해역, 호르무즈 해역, 수에즈, 운하 등은 지구 경제의 생명줄이자 언제든 봉쇄되거나 점령될 수 있는 전략적 초크포인트다. 21세기의 바다는 해적과 마약, 불법 난민, 그리고 기후위기의 최전선이기도 하다. 소말리아 해적의 급습, 멕시코만의 마약 운송, 동남아의 불법 조업, 지중해의 난민선 침몰, 북극해의 빙하 해빙과 새로운 항로 개척,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얽혀 있다. 바다 위에는 이제 더 이상 국경이 없다. 동시에 바다는 모든 분쟁의 신경계선이 된다. 북극해가 열리고 있다. 빙하가 사라지면서 새로운 북극 항로가 열리고 러시아, 미국, 중국, 유럽이 북극의 자원과 해상 통제권을 놓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다. 이미 북극해는 제2의 중동이 될 거대한 자원 전쟁터이자 군사력과 기술, 그리고 법의 충돌이 예고된 지정학적 분화구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군사기지를 건설하며 미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과 충돌하고 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상 무역이 지나가는 곳이자 해저 에너지와 어획량, 그리고 영토 분쟁이 모두 얽혀 있는 21세기 화약고다. 유럽과 중동의 경계선인 지중해와 흑해 역시 러시아, 나토, 터키, 그리고 아랍권의 이해가 맞서며 복잡한 전장으로 변하고 있다. 한반도 주변 동해, 남해, 황해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한국 동아시아 5대 세력이 바다 위에서 힘을 겨루고 있다. 바다는 더 이상 과거의 바다가 아니다. 디지털 오션 인공위성과 해저, 케이블, 드론, 자율운항선, AI가 해양 데이터와 물류, 그리고 감시 통제 체계를 완전히 새로 쓰고 있다.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외치며 중국의 해상 봉쇄를 노리고 중국은 1대1로 해상 실크로드와 남중국해, 지배로 패권 재편을 시도한다. 심해에는 석유와 가스, 망간단괴와 희토류를 노리는 각국의 탐사선이 몰려들고 심해도시와 부유국가, 해양발전소 등 새로운 해양 인프라와 미래 도시가 하나둘 실현되고 있다. 동시에 해양 사이버전과 해상 드론, 해저 통신망 공격 같은 신해적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바다의 지정학이라는 냉혹한 법칙이 있다. 바다는 힘이 있는 자에게만 길을 내준다.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하던 시대에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서양을 가르던 시대에도, 영국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던 시대에도 바다는 늘 주인을 바꿨다. 21세기 그 패권의 무게추는 어디로 향하는가? 미국이 더 이상 절대 강자가 아닐 때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견 국가들이 벌이는 해양 패권 경쟁의 미래는 곧 인류 문명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몰디브와 투발루 같은 섬나라는 바다에 잠긴다. 해수면 상승은 대도시 해안선을 잠식하고 바닷물은 육지의 경계를 지운다. 난민과 기아, 새로운 자원 전쟁이 시작된다.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해양 산성화 심해. 생태계의 붕괴는 인간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 없는 재앙의 전조다. 그러나 바다는 늘 그렇듯 새로운 생존과 혁신, 그리고
문명의 도전을 위한 무대이기도 하다. 유전자 변형 어류와 해양 바이오 산업, 심해 광물 개발과 인공섬, 해저도시, 부유국가의 탄생까지 바다는 다시 한번 인류를 새로운 모험으로 부르고 있다. 이제 역사는 다시 바다에서 시작된다. 21세기의 바다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거대하고 복합적이며 불확실하다. 한반도의 운명도 이 해양의 힘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부산항이 글로벌 물류허브로 성장하고 동해와 남중국해, 북극해를 둘러싼 새로운 경쟁이 본격화되는 지금 한국 역시 해양의 지정학을 제대로 읽고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든 바다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해군력, 해상, 물류, 해양과학기술, 해양법과 국제정치, 이 모든 분야에서 바다를 잇는 눈이 곧 국가의 생존을 결정한다. 미래의 전장은 바다다. 인류 문명의 마지막 프론티어 역시 바다다. 바다의 지정학은 단순한 역사가 아니다. 이것은 바다가 한번 뒤집힐 때 그 위에 세워진 모든 문명이 어떻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지 그 서사와 실체를 파헤치는 이야기다. 태초의 뗏목에서 인공지능 드론까지, 바이킹의 도끼에서 항공모함까지, 그리고 거북선에서 핵잠수함까지 바다가 만들어낸 모든 인간의 역사를 펼쳐 보인다.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바다의 지정학이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고 미래를 결정하는지 그 가장 생생한 현장과 디테일, 그리고 숨겨진 위기와 기회의 징후를 포착한다. 독자는 바다의 지정학을 펼치는 순간 해무에 휩싸인 미지의 바다 위로 나아가게 된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오래된 제국의 그림자와 오늘의 해적선, 내일의 드론 함대, 그리고 인간과 바다가 펼치는 무한한 힘의 경연장이다. 역사의 거대한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그 흐름을 읽고 한 걸음 앞서 나아가고 싶은가? 바다의 심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항해를 시작할 시간이다. 바다의 지정학, 그 파란만장한 대서사의 첫 페이지가 지금 열리고 있다.